ESS를 활용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김승현, 홍두남, 홍준서, 지웅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요구 소개입니다. 앞으로의 교통수단은 기름을 태우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하고 더 깨끗하며 운영 및 유지비가 저렴한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기차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전기차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구매 수요는 증가할 수 없으며 이는 전기차 구매 실적의 악화로 전기차 시장이 줄어들어 기존에 준비된 충전 인프라마저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보이시는 자료와 같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는 부족한 실정이며 전기차 대비 충전소 부족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존 고정식 충전소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상승하는 이동식 충전소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 선정을 추적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들을 공부하고 실제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보이시는 애니메이션과 같이 ESS를 탑재한 서비스 차량이 디포트에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이 충전이 필요하면 방문하여 7kW를 충전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저희 유공의 팀은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절차입니다. 연구 절차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수학적 모델링 구축, 실험 결과 및 분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기 충전소 위치, 전기차 등록 현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수학적 모델링 구축 과정에서는 위에서 얻은 위치 데이터를 QGIS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공하고 충전소 위치 선정 요소 분석 및 위치 최적화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및 분석 과정에서는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민감도를 분석할 것입니다. 네, 주영진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아서 밖에 나와서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연구를 할 때 바이 오브젝티브 MCLP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두 개의 목적 함수가 있는 MCLP 모델인데요. 저희가 사용한 여러 가지 인덱스들은 왼쪽에 있는 표기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I는 수요에 관련된 항이고 J가 들어있는 항은 시설에 관련된 항입니다. 저희는 수요 커버 최대화와 운영 비용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적식을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어 나왔고 제한 조건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수요를 제한하고 커버할 수 있는 수요가 I 지역의 인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바이 오브젝티브 MCLP에서 두 개의 목적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는 컨스트레인트 메소드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한 개의 목적 함수를 제약 조건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오브젝티브 펑션을 특정 예산 범위 내에 퍼실리티를 짓도록 고려하는 제약 조건으로 추가해서 이러한 두 개의 목적 함수를 다루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자 자신들이 수정한 MCLP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먼저 제가 수립한 MCLP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 MCLP 모델에서는 기존 MCLP 모델과는 달리 CJ라는 퍼실리티 후보지의 땅값, 그 다음 OJ라는 퍼실리티 충전소 시설을 짓는 데 드는 비용, 이것을 고려하여 이 비용들 또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퍼실리티에 커버하는 수요량에 한계를 두었는데 이 한계가 설치 비용, 이 OJ에 대한 계단형 함수로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설치 비용이 증가해서 만약에 충전기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커버할 수 있는 최대 수요량은 불연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기본 MCLP 모델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론 저의 MCLP 모델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의 두 번째 목적 함수가 전기차 충전소의 운영 비용과 관련된 비용만을 고려한다는 것을 안 후에 이 전기차 충전소를 짓는데 들어가는 초기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MCLP 모델에 초기 비용과 관련된 목적 함수를 추가해서 SJ라는 제2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 위한 초기 비용이라고 하였을 때 YJ 곱하기 SJ를 여기 PPT에 잘못 나왔는데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그런 목적 함수를 추가하였습니다. 홍구다입니다. 제가 수립한 MCLP 모델은 앞에 친구들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어, 충전소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과 그 충전소를 설치했을 때 어, 사용자와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그리고 그 설비를 설치하고 나서 그 설비가 사용될 때의 그 기간들이 사용되는 시간의 그 기간들마다 어, 드는 비용이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면 저는 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준서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 충전의 방식에 따라 제약 조건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전기 충전의 종류는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을 나뉘는데 완속 충전의 방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 팩에 있는 수많은 배터리 셀들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때에는 충전기의 개수에 제약 조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값과 파실리티 설치 비용에 따라 제약 조건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아직 수학적으로 구축하지 못해 사후 연구 때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디맨드 데이터인데 저희의 연구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이기 때문에 이 남구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452개의 등록된 전기차를 유동인구 비율을 이용하여 도로명별로 분배하는 것을 했습니다. RRCI라는 유동인구 분포 비율을 거주인원 비율로 나눈 값을 이용했는데 전체 RRCI 총합에 대한 도로명의 RRCI 비율을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인 452에 곱해서 각각 도로명의 디맨드 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QGI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로명별로 임의적인 디맨드의 위치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 서플라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후보지의 퍼실리티 데이터는 공공시설, 문화시설, 주차시설,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 164곳을 선정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지오코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도로명 주소를 위도 경도의 위치 정보로 변환해서 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저희 MCLP 모델에서는 운영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각 퍼실리티별 커버하는 디맨드 노드의 수,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하면 IJ라고 사용했고요. 이것에 비례하는 운용 비용을 계산하는 식을 세워가지고 이를 이용했습니다. 실험 결과물 분석입니다. 저희는 자료를 사용할 때 울산광역시 남구라는 곳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요. 데이터를 갖고 왔고 울산광역시 남구를 선정한 이유는 남구는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교통 혼잡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교통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이용할 거라 생각해서 남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 수요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동 인구 비율에 따라서 남구 전기차 등록 대수로 도로명 도로명별 디맨드를 생성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야음장생 보동, 삼산동이 가장 많은 유동 인구를 보였습니다. 서플라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던 패실리티와 그리고 설치할 후보의 패실리티를 총 164개 패실리티를
포함하여 175개의 패실리티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시설 운영 비용은 기본 전기 요금을 이용하여 IJ와 리니어하게 비례하게 측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연구할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주어져 있는 데이터의 집합에 대한 최적의 집합들이 반드시 더 큰 값 B에 대한 솔루션의 하위 집합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근시안증 로케이션 섹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 두 가지의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B에 대해서 최적의 뒷팟을 미리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에 더 큰 값의 B' 값의 뒷팟을 추가하여서 솔루션을 도출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디 알고리즘은 B' 값에서 그 다음 단계인 더 적은 값의 B에서 뒷팟을 제거하여서 솔루션을 도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서플라이와 디맨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림표를 그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오브젝티브 MCLP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연구하면서 앞으로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운영 정책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알아봐야 할 점은 뒷팟의 개수에 따른 다양한 뒷팟 배치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고, 죄송합니다. 뒷팟의 위치와 서비스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를 최적화하는 로케이션 루팅 프로그램을 확정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전기차 수요를 예측하여서 더 고도화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도담, 홍준서, 주영진, 김승현 학생분 순으로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교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기술영재학교 2학년 홍도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보와 관련된 이런 코딩을 이용한 연구를 저희 학교 1학년에서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첫 연구기도 하고 정보라는 이런 코드를 이용한 어떤 활동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서툴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파이썬을 이용하였긴 하였지만, 뭔가 되게 고차원적인, 정말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알고리즘을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응용하여서 이제 정말 현실에서 이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신기해함도 느꼈고, 되게 많은 것을 얻었던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과학고 2학년 홍주서입니다. 교수님의 최적화 강의에서는 리니어 프로그래밍과 기존 SCLP, MCLP, P-메디언, P-센터와 같은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논문에 있는 법들을 알아보아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교님과의 연구에서는 기존 MCLP 모델을 수정하여 직접 모델을 만들어 보고 파이썬이 많이 낯설었지만 파이썬으로 MCLP 모델을 구현해 보는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얼피를 진행하기 전에는 진로 방향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번 프리얼피를 진행하고 나서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진 학생 소감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다들 되게 멋있는 말을 많이 하던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연구라는 게 좀 상당히 막막하고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제일 큰 소감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진행할 때, 막히었을 때, 이걸 썼을 때 풀릴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더 막힐지도 모르겠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던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조교 선생님, 그리고 같이 하는 형들이랑 함께 조금씩 뭔가 해결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었고, 나중에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이제 연구 경험을 쌓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 MCLP나 뭐 P 미디언, P 센터와 같은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뭐 알아보는 과제를 받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연구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논문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이제 뭐 알고리즘이나 코딩을 이용한 해법 이런 거를 알아가게 되어서 뭐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이런 최적화 분야에서도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현재 연구 분야가 얼마나 방대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보고 나니까 무언가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또 수학이 이렇게 현실에서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이 막연하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해보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산업공학과 윤유선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학생분들과 같이 진행하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 연구 주제를 학생들이 잘 와닿을까? 내용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했는데, 학생분들이 정말 연구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그만큼 저희가 미팅을 하는 동안에도 의견을 되게 많이 주셔서 저도 사실 배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실험은 코딩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에러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그래도 있었는데 정말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셔서 끝까지 결과를 내준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맙고 네, 이번 프리 URP 통해서 나중에 진로를 결정할 때라든지 뭐 좀 많은 걸 가져갔으면 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 네, 고맙습니다.